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김동엽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종목을 잘 골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최근에 종목 장세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5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큰 변동성을 띠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5월 달 들어서 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장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과 투자하시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와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시장을 보는 방법으로 정했는데요. 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 가지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현재 5월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장에 대입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건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로 보는 방법. 시장을 바로 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많은 뉴스들과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각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시를 하시고 나는 그냥 종목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게 현실이지만 최근같이 5월 시장 같은 분위기를 보자고 치면 상승하는 종목군이 전체 종목 수의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상황에서 종목을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먼저 고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신 상태에서 올바른 분석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알맞는 종목을 고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보는 방법, 해석하는 팁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슈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증권과 관련된 시세는 숫자가 확인되는 순간 엔드 끝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가 최근 흐름은 아니고요. 작년도 이맘때쯤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달 이후에 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흐름인데요. 7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슈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관세에 관련된 어떤 그 다툼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많은 보고서들이 7월 초에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7월 달 내에 2,000포인트가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담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종합지수로 봐서는 2,300선 부근에 있을 때였는데요. 300선 정도가 바로 한 달 내에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되었느냐? 7월과 8월, 9월이 끝날 때까지도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다가요.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수가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10월 말까지 한 달 내내 빠지면서 10월 마지막 날 정도에 2,0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1985포인트를 찍고 끝난 그 기록이 작년에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보고서가 나오고 뉴스로 많이 나오는 그때가 마치 시장에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가 쉽지만
사실 시장은 그때는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두세 달쯤 지나가지고 투자가분들이 전부 안심을 하시고 좀 방심을 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수가 내려꽂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올해 2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2월 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우리나라의 온통 그 증시의 관심은 빅딜로 끝날 거냐, 스몰딜로 끝날 거냐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솔루션들이 다 협의를 보면서 빅딜 형태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제한된 형태의 어떤 딜로서 뭐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정도만 열어주는 그런 정도의 딜이 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어땠나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 결론도 못 내고서 결렬이 된 상태에서 끝났죠. 한마디로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월 28일 날 분명히 기억하는데 장 끝나기 30분 전부터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굉장한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 그 영향이 3월 중순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를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낼 때가 의외로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시장에 나오는 모든 뉴스와 이슈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작년, 재작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나오는 뉴스죠. 항상 뭐 유가의 상승이나 하락 부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 4차례나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 최근에 2차례 뭐 발생을 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원화가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악재로만 받아들이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유가가 올라가면 원가 상승이 부담이 돼.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큰일 났네 라고 하고 해석을 하게 되고, 북한의 발사체가 날리는 것만 보게 되더라도 야,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경협주는 떨어지고 방산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원화가 절하되면 외국인들이 이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런 국면에서 또 시장이 한꺼풀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이 또 바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부분이 중동 경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금리 인상되는 부분도 경제가 정상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발사체 관련된 이슈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쓰일 거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 원화 절하가 되면 지금은 뉴스에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며칠 있으면 아마 기사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은 양면적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세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테마주군이나 뭐 종목들의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저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탐색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한 7, 8년 전 된 그 어떤 사례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 중반에요. 카메룬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쪽에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어느 회사가 그 보유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되는 주가가 뭐 한 3,000원 부근에서 17,000원대까지 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광산에 묻혀 있는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그 양을 현 시세로 감안하면 5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회자가 되면서 아주 시장에서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몇 달쯤 있다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뭐 가짜였다, 이런 건 없다라는 식으로 되면서 주가가 거의 몇 달 후에 원위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라는 먼 지역에 가서
직접 알아보기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주가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시세를 내줬지만 몇 달 뒤에 실사를 해보고 그런 게 정말 있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이 내용들이 거의 허구에 가까웠다라는 내용으로 전해지면서 시세가 끝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테마라든가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남북 경협에 우리가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한창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의 어떤 그 값싼 노동력과 광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라는 기저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안 캐봤으니까 사실 모르지만 북한에 묻혀 있는 광물 자원 어림잡아서 뭐 분석 기관마다 다르지만 천조에서 뭐 3천조, 4천조까지 부르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어마무시한 자원의 가치를 남북 경협주 쪽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시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어떤가요? 5년 전에 몇 개 기업이 기술 수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야, 항암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잘 만들기만 하면 조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몇 년째 해당되는 주가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 원천이 되지만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도 몇몇 개 기업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실제 개발을 완료하는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기술 수출 계약을 맺다 보니 실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나 그 정도 금액을 맺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뻗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테마군에 속하지만 정부에서 큰 로드맵을 발표한 그 골자를 보면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이 지나야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한 10%에 가까운 그 정도의 점유율을 보일 거라는 추산이 나오다 보니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기간이 너무나 기다리기에는 멀다라는 관점에서 시세가 단기에 조금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테마군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가 되는 시장의 가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정되어서 나오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손에 닿을 듯한 범위 내에서 계산이 되거나 추산이 되는 순간 많은 시세들이 실제 더 이상 뻗기보다는 그 전에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면서 시세가 오히려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뭐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5월 시장의 현상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4월 말에 5월 달 바라보면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제 이번 주 특히나 연휴가 끝난 이번 주 들어가지고서 몸소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5월 달에는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왜 팔아야 되느냐? 지금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예, 몇십 년 동안의 통계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실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0.4% 정도의 월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기록이 통계가 나왔고 오히려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는 1%대 이상의 월 수익률이 나오는 편차가 굉장히 큰 상태로 계절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 이후에 7, 8년 동안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거의 흡사하게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시장이 주춤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시장이 좀 활기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몇 년째 지금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월 달 시장에 대한 5월이 또 진입이 되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 그거에 딱 맞는 여러 가지 악재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제 후속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라. 안전벨트를 왜 매겠어요? 급하게 내려가는 시장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잘 버티려면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라라는 이런 그런 이제 구호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거니까 안전벨트를 매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잘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뭐 안전벨트를 많이 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탈 때 사실 많이 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보시면 이렇게 거의 정상에 다다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안전벨트를 꽉 잡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짜릿한 변동성, 뭐 증시에 맞춰보면 변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놀이기구에 맞춰보면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속도와 변동성을 즐기는 스타일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얘라고 답이 나오신다고 하면 즐기셔야죠. 예. 그게 아니고 변동성과 속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던가 아니면 저항이 있다 아니면 나 그런 변동성 별로 원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견디실 것이 아니라 이 기구에서 내리셔야 돼요. 예. 잠깐 나와서 나 이 기구는 안 타고 다른 거 좀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가는 거 그런 거 탈래라고 생각을 아예 바꾸셔야죠. 안전벨트를 매고 이 속도와 변동성을 그냥 견디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5월 달 되면서 지난 그 어린이날 끼고 있는 연휴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어가지고 큰 장애물이 좀 나왔죠. 트럼프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전체 글로벌 시장 단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북한에서는 지금 어제까지 2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표를 하면서 또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의 금수 조치를 미국 쪽 주도로 해서 확대를 하면서 역시 이란이 또 반발하면서 유가도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1180원에 근접할 정도의 환율이 또 유지가 됐는데요. 미국 이외의 경제 성장이 부진한 데다가 나머지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이 약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상대편에 놓여 있는 환율 같은 경우 굉장히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달 하순 28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MSCI 비중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의 A주 편입을 확대하려다 보니 이런 현상들에 대한 수급이 우리나라를 이탈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항목마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첨예한 마지막 줄다리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지만 6.25 휴전을 앞두고도 휴전일이 정해진 다음에 그 앞둔 며칠 동안 굉장히 치열한 남북 간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산 하나라도 더 빼앗기 위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협상을 거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추가 관세를 더 때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더 피력을 하고 관철을 시키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오늘 밤이 끝나서 내일 새벽쯤 되면 아마 결과값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부과된 관세가 빨리 철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이 협상 과정이 조금 더 지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적인 목표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고 시진핑은 영구 집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지금 상반기 정도 내에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양국의 경제 지표가 하향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목표치는 상반기 내에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북한의 리스크 관련해서도 최근에 김정은의 뭐 방중이라든가 방러 효과가 좀 미미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태도를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단거리 발사체를 날리면서 저강도의 이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위훈련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한미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대범하게 좀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가 북한 쪽에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북한의 어떤 이런 저강도 도발이 뭐 계속된다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상반기 조금 지난 시점에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유가와 환율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제재를 많이 강하게 받다 보니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쪽에다가 60일 동안의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줬거든요.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60일 동안은 이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유럽이나 미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초, 6월 말 정도까지는 유가가 급변동을 한다기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국지전적인 긴장의 어떤 상태가 높아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유가는 오히려 60불에서 65불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원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다지 유리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배당금, 송금 문제 이슈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협상의 그 근본적인 타결 여부에 따라 가지고 1180원 정도에서 거의 단기적인 꼭지를 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SCI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비중을 꾸준히 좀 줄여왔고요. 그리고 신흥국 쪽에 최근에 배분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감안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올해 내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17조 이상이 나가야 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그리고 세 차례 나눠서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5월 순매도 부분은 1조 원 정도를 크게 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옥죄고 있는 환경인 거는 분명하지만, 많은 것들을 찬찬하게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 결국은 해결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간적으로 5월 말이 지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큰 악재의 영향력이 충분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되,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사실은 걱정이 되시고 크니까 제가 뭐 이번 주 초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대응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뭐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크게 움직이시지 못했을 거라는 짐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지나서 오늘 내일 새벽에 열리는 어떤 그 결과값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5월 달에 대한 증시 전략은요, 만약 변동성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성향이라고 하면 작은 테마주들, 틈새 테마주들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변동성을 회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배당주라든가 음식료, 통신주 같은 그 필수 소비재 항목들, 매출단의 변동이 크게 없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금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해석들, 기술주가 아니고 가치주라고 해석을 한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목 이전에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한쪽 부분만 해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충분히 있고 의외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드시면 반드시 행동을 하시라는 거.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관점만 갖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보실 생각이시거든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지만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고 자산을 지키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서 시장을 제대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종목 단위로 내려가시는 그런 투자의 패턴을 많이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대박 아카데미 전해드린 시장을 보는 올바른 이해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